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 수요일까지 아마 국내 증시가 개장을 안 할 겁니다. 목요일이나 되어야 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증시는 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개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증시 위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것 같은데 어제도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밀리다가 몇 시간 후에는 플러스 전환하더니 장 막판에 또 치고 올라와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넘게 폭등했고요. S&P 500 2.4%. 하루에 2, 3% 오를 정도면 정말 굉장히 많이 오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아주 무겁게 움직이는 지수 중 하나인데 1.65%. 그동안 낙폭을 하루 만에 그래도 꽤나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어제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지금 대다수 언론에서는 애플이 상승장을 주도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거의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초반에 2, 3% 정도 상승 출발했었는데 결국에는 7%까지 끌어올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3% 넘게 빠지면서 800달러대가 깨졌었거든요. 792달러였나? 아무튼 700 후반대까지 밀렸다가 애플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때부터 증시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소도 2.8% 올랐고 구글 3.4%, 아마존 3%, 테슬라도 2% 양전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거의 뭐 어제도 3% 가까이 빠진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잤었는데 이걸 또 1.8%까지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거의 5%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야말로 정말 천당과 지옥을 매일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낙폭이 컸던 엔비디아가 어제 하루만 4% 급등하면서 230달러대까지 이제 치고 올라왔습니다. 고점 대비 아직도 한 100달러 이상 지금 떨어진 상태죠. 시총의 3분의 1이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TSMC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총도 엔비디아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1위를 하다가 지금은 TSMC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패닉세라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반대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낙폭이 가장 큰 SOXL이나 T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재미가 들려서 줍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거의 9%까지 폭락하던 주가가 장 막판에는 이제 5.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애프터마켓에서 1%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하루 만에 변동폭이 15%가 넘는 겁니다. 이게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면 올해 초에 70달러를 넘었던 게 어제 저가가 33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고 한 달도 안 돼서 반토막 이상이 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잡주도 아니고 코인도 아닌데 야,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납니다. 불과 한 달 동안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1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 대기하셨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수량을 모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명감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자, 이렇게 세배의 레버리지는 아무리 기초지수가 튼튼해도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높은 비중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특히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더구나 내가 몇 달 뒤에 급전이 필요한 돈이다. 절대 그런 돈은 이런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그냥 100%다 날려도 내가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SOXL과 더불어서 요즘에 TQQQ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도 올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SOXL보다 변동성이 작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배 레버리지이고 특히나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15% 이상 빠진 상태거든요. 3배 레버리지니까 반토막이 난 게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1년 전 가격과 지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어제 9%까지 상승하긴 했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10% 폭락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OXR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높은 비중으로 투자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도로 반전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기사마다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 충분할 만큼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 마치 이 기사를 보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죠. 10년 채권금리도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오히려 어제는 1.5%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딱히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장은 어떤 외부적으로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뭐 기술적 반등과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을 수도 있고요. 뭐 갖다 붙이자면 수십 가지도 더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아무튼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들이 좋게 나와져서 그나마 요즘 같은 폭락장에서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누가 뭐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나스닥만 해도 어제 뭐 거의 땅굴을 파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3%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이래서 단타를 치면 안 됩니다. 추가 하락을 예상해서 현금 보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100% 확신을 가지고 뭐 전량 매도한다거나 저점에서 다시 잡으려고 뭐 타이밍을 잰다거나 이런 행위는 사실 워런 버핏조차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지난 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워런 버핏도요 폭락장 다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손절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항공주 대량 손절하자마자 완전히 급등하면서 개미들만 돈을 벌었었잖아요. 워런 버핏조차도 단기 대응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요. 심지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반대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갑자기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지 누가 알았을까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단기 대응을 했다가 괜히 낭패를 보느니 차라리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면서 낙폭이 클 때마다 수량을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